2026년 4월 5일 우니온 베를린과 장크트 파울리가 격돌합니다. 이번 분석에서는요, 감정적인 서사 이런 건 다 빼고요. 오직 그라운드 위에서 드러난 차가운 숫자, 그러니까 데이터에만 집중해서 승부의 향방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승부픽스입니다. 이 분석은요,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승무패 예측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슈퍼땡스는 영상 제작과 분석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이 점 참고하셔서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. 먼저 양팀 선수단 현황부터 싹 훑어보고요. 그 다음엔 최근 경기력 데이터를 보면서 흐름을 읽어볼 겁니다.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운까지 한번 숫자로 따져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전술 시뮬레이션 모델을 돌려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뭔지 결론까지 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파트, 바로 양팀의 선수단 상황입니다. 사실 아무리 정교한 통계 모델을 쓴다고 해도요, 결국 누가 뛰고 누가 못 뛰는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변수거든요. 일단 우니온 베를린부터 보면 주전 골키퍼 마테오 라프가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. 그런데 장크트 파울리 쪽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 보여요. 수비 라인에 균열이 갔는데요. 팀의 핵심이죠. 에릭 스미스가 최대 4주 결장이 확정됐고요. 게다가 주축 풀백인 마놀리스 상이아카스랑 라르스 리스카 이 두 선수마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50대 50인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다음은 팀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죠. 최근 5경기 경기력입니다. 이 구간의 데이터는 팀의 분위기나 역학관계를 정말 민감하게 반영하는데요. 두 팀의 숫자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 우니온 베를린부터 한번 보시죠. 최근 5경기 평균 볼 점유율이 고작 30.8%입니다. 이건 그냥 좀 밀렸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경기 통제권을 거의 상실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. 반면에 장크트 파울리는요. 40.74%, 훨씬 안정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죠. 우니온 베를린보다 확실히 더 많은 시간 동안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진짜 심각한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. 우니온 베를린의 평균 기대 실점, 우리가 XGA라고 부르는 수치인데요. 이게 무려 2.45력에 달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 경기 상대팀한테 2.59를 먹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.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견고합니다. 평균 XGA가 1.368. 통계적으로 보면 우니온 베를린의 딱 절반 수준의 위기만 허용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데이터를 한 겹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두 팀이 정말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. 한 팀은 수비가 거의 붕괴 직전의 길을, 다른 한 팀은 공격력이 반등하고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우니온 베를린의 수비 불안? 이 차트를 보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. 특히 조기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는 5.53이라는 이건 진짜 재앙적인 수준의 기대 실점을 기록했어요.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값이긴 하죠. 그래서 이 경기를 빼고 나머지 4경기 평균만 다시 계산해봐도 여전히 1.687이라는 불안한 수치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한 경기만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. 바로 장크트 파울리의 공격 궤적이에요. 보면 실제 득점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근데 공격을 만들어내는 과정, 즉 기대 득점 XG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. 특히 가장 최근 프라이부르크 전에서는 1.96. 이건 시즌 최고 수준의 기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곧 잠재력이 폭발하겠구나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다음은 델타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이걸 통해서 경기 결과에 숨어있는 운이라는 요소를 측정해 볼 겁니다. 간단히 말해서 델타는 기대했던 통계랑 실제 결과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값이에요. 이 숫자를 보면 한 팀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혹은 나빴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이번 분석의 핵심이 드러납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우니온 베를린은요,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.
특히 수비 델타가 마이너스 0.656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경기력에 비해서 0.6골 이상을 덜 먹혔다는 겁니다. 엄청난 행운이 따른 거죠. 반면에 장크트 파울리는요, 지독한 불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공격 델타가 마이너스 0.42별, 즉 마땅히 넣었어야 할 골들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극명한 통계적 불균형, 그리고 모든 건 결국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평균으로의 회귀 원칙,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 모델은 장크트 파울리의 승리 가능성을 53.8%로 가장 높게 예측합니다. 무승부 확률이 한 27% 정도 되고요.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 확률은 약 19%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. 이제 좀 더 정교한 모델로 이 예측을 검증해 볼 시간입니다. 저희는 푸아송 분포 같은 통계 모델을 사용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축구처럼 득점이 좀 드물게 터지는 경기에서 각 팀이 몇 골을 넣을지 예측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거든요. 이 모델을 통해서 경기의 흐름과 결과를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. 이 데이터를 보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. 장크트 파울리가 점유율을 슈팅으로 바꾸는 효율은 약간 더 높아요. 그런데 우니온 베를린은 그 몇 안 되는 기회를 골문 안으로 보내는 결정력이 월등히 높죠. 자, 감이 오시죠? 장크트 파울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우니온 베를린은 깊숙이 웅크리고 있다가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그런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. 푸아송 분포 모델을 통해 계산해 본 경기당 기대 득점 값도 바로 이런 전술적 그림을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. 우니온 베를린의 기대 득점은 0.858골에 그친 반면에 장크트 파울리는 1.426골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중합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최종 시나리오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총 10만 번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장크트 파울리의 1대0 승리가 16.5%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1대1 무승부가 12.2%,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의 2대0 승리가 11.7%로 그 뒤를 잇고 있네요. 그래서 저희의 1순위 예측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. 우니온 베를린의 수비는 통계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. 이건 마치 시한폭탄 같아요. 그들이 기대 실점만큼 골을 먹히기 시작하는 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.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는 그 붕괴의 방화제를 당길 만한 공격 과정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거죠. 하지만 변수라는 건 항상 있죠. 만약에 장크트 파울리의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, 즉 그 지독한 불운이 이 경기에서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최근 맞대결 4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한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과거 데이터처럼 경기는 0-0이나 1-1 같은 좀 답답한 저득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. 결국 이 경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과연 우니온 베를린의 위태로운 수비를 그동안 간신히 지탱해왔던 통계적 행운이라는 댐이 장크테 파울리의 꾸준히 상승하는 근원적인 경기력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마침내 무너지고 말 것인가?